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퇴자의 일상을 소개하는 박노길입니다. 지난 시간 첫 유튜브에 소개해드린 바 동양 아파트 베란다에서 채소 가꾸기가 과연 가능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했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일조량이 절대 부족한데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런 숙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먼저 환경에 잘 맞춰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대강 요약을 해보니까 네 항목이 나옵니다. 첫째는 물이 중요하다. 물을 잘 주어야 한다. 그리고 광합성이 햇빛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햇빛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비료를 또 잘 줘야 합니다. 제때에 영양을 잘 줘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바람입니다. 식물들이 자랄 때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것을 보면 마치 사람들이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이 연상이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식물이 자라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동양 아파트 베란다는 햇빛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래서 광합성이 활발하지 못하여 자라는 속도가 매우 늦을 겁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서는 잎을 많이 키워야 되겠다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것에 영양을 뺏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곁순치기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다. 또 물과 비료를 최대로 흡수시키기 위해서는 뿌리를 많이 내리게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처음 시장에서 모종을 사와서 바로 심는 바람에 뿌리 많이 내리기 기술은 적용할 수가 없어서 다음 기회에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 상황에서 가능한 한 뿌리를 많이 내리기 위한 방안도 시도를 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햇빛 어떻게 극복할까가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동양에서 아파트의 햇빛은 아침에 잠깐 그리고 오후에 넘어갈 때 서쪽 창문에서 들어오는 햇빛 그렇게 해서 두 번 들어오는데요. 어림잡아 생각을 해봐도 하우스나 노지의 경우보다 일조 시간이 한 4분의 1 정도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물을 줬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 자라주고 있었습니다. 잎사귀와 줄기가 뻗어나기는 하는데 또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그래요. 근데 과연 과실을 맺을 수 있을까? 아니면 중간에 시들시들하다 떨어질까? 이게 궁금합니다. 식물도 나름대로 적응하겠죠. 열악한 환경임을 감지하고 그들도 최대한으로 생존을 위해서 안간힘을 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식물을 최대한 돕기로 했습니다. 자, 일조량 최대로 늘려주기 위한 방안으로 오후에는 서쪽 창문 쪽에 화분을 옮겨 심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서쪽 창문에 햇빛이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제법 한 3시간 정도 들다가 해가 지고 되는데 2시쯤 되면 화분을 옮겨다가 놓고 해서 일조량을 최대로 높여줬습니다. 또 식물은 자기 나름대로 또 좋아하는 양분이 있어요. 식물 친화적인 양분. 그러니까 같은 종류 식물에서 우려나온 물이 제일 좋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꼭 같은 종류는 아니더라도 식물에서 우러나온 물들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주기로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쌀뜨물을 이렇게 페트병에 모아놓고 있다가 수시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물 무칠 때 나오는 데친물이 있죠. 야채 데친물도 페트병에 모아놔서 수시로 주었습니다. 비료는 특별한 건 없고요. 액체 비료, 수경재배나 관주용 비료로 사서 주면 됩니다. 그래서 액체 비료 2개 준비해서 물을 줄 때 적당량 섞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쌀뜨물이 나오면 쌀뜨물도 주고요.
야채 데치물도 주고, 또 분갈이 할 때마다 커피 가루를 삭힌 거 모아놓은 것을 밑에 깔아서 또 영양도 보충해 줬습니다. 이 고추 모종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스티로폴에 4개를 심어놨는데 비교적 생각보다 잘 자라더라고요. 비좁을 것 같아서 이제 분갈이를 해 줬습니다. 모종을 심은 지 3주 만에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이렇게 피죠. 여기도 피어고 꽃 몽우리들이 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모종에서 스티로폴 2개를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별도로 분갈이를 해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마토도 잘 자라줬습니다. 일주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더라고요. 이 토마토도 분갈이를 해줘야 되겠다. 지금 본래 처음에 모종할 때는 이 화분 하나에다가 토마토를 2그루를 이렇게 심었었어요. 다른 하나를 이렇게 스티로폴에다 다시 심어서 나누었습니다. 호박도 모종 2개를 심었는데 또 비좁을 것 같아서 나눠서 심어놨습니다. 뿌리를 가능한 한 많이 내리기 위해서는 비스듬히 심어서 줄기를 땅속에 묻혀가지고 뉘어서 심는 거죠. 뉘어서 심으면 속에 묻힌 줄기에서 뿌리가 나와요. 원래 뿌리에다가 뿌리가 보충이 되니까 그러면 나중에 열매를 많이 맺을 때가 되면 수확을 많이 거둘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2그루를 분갈이를 하는데 하나는 똑바로 세워서 심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뉘어서 심었어요. 지금 이게 뉘어서 심은 거예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뉘어서 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조건에서 두 모종이 어느 것이 더 잘 자라는가. 아무래도 오른쪽 경사 심기 경우가 수확을 더 많이 하지 않겠는가. 실험적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결과는 3개월 후에 그 결과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고추뿐만 아니라 토마토도 역시 분갈이를 하면서 경사 심기, 얘도 줄기가 여기까지 땅에 묻혀 있고요. 뿌리가 이쪽에 있습니다. 뿌리가 이 토마토도 역시 이쪽 코너 이쪽 부분에 뿌리가 있고 줄기가 이렇게 땅에 묻혀 있어요. 여기 이제 뿌리가 내려져야 되겠죠. 여기도 뿌리가 내려지면 뿌리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원래 이 목적은 오이를 따먹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과연 오이가 열매를 맺을까 하는 거였죠. 그때 보니까 한 오이가 제법 마디마다 그 작은 열매를 맺었어요. 모종을 심은 지 한 달 만에 꽃이 피고 그 어린 오이가 달렸는데요. 이게 중간에 시들시들하다가 떨어질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제대로 클지 궁금했습니다. 여기 오이 줄기가 이렇게 쭉 있죠. 왼쪽에 줄거리가 쭉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어미순인데요. 맨 아래 거 이 부분이 째번 낳은 아기 오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디에 오이가 또 하나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고 각 마디마다 하나씩 열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잘 열렸어요. 열리는데 이걸 그대로 다 키울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솎아주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걸 보니까 두 번째 것이 더 실해서 그러면 첫 번째 거를 잘라주고 세 번째 거 잘라주고 두 번째, 네 번째 짝수로 그리고 다섯 번째 잘라주고 여섯 번째 살리고 이렇게 해서 솎아주기로 했습니다. 오른쪽은 같은 오이를 이미 솎아져서 나온 결과입니다. 여기 첫 번째 이쪽 부분 잘라서 없앴고 두 번째 거 살려줬고 세 번째 거 여기 있는 거 잘랐고 그다음에 네 번째 거 그다음에 다섯 번째 자르고 여섯 번째 거 살려고 그래서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오이를 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많이 내리기 위해서 오이도 덩쿨이니까 줄기를 그대로 땅에 묻었어요. 여기 원줄기가 여기서 시작되는데 이렇게 나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 흙을 묻어놔서 여기 이제 뿌리가 내리도록 했습니다. 50일 됐는데요. 4월 17일 날 모종 심어서 한 50일 지났죠. 보니까 제법 손가락 크기만한 오이가 자랐어요. 이틀 만에 꽤 큰 오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오이를 생산할 수가 있었죠.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라서 저희 집사람하고 아침 토스트 잘라서 넣어서 먹어봤습니다. 아주 맛있었고요. 부드럽고 굉장히 단맛이 나고 아삭아삭한데 그걸 마트에서 산 오이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이지만 보람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기서 제가 느꼈던 것은 식물과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니까 나름대로 그들과의 교감도 되는구나, 이런 소중한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